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등 내륙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 등을 기록하겠고 이번 더위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12월부터 3월까지 심각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사이언스는 최근 IBS가 감시용 CCTV 설치 문제를 무마하려 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두 건 다 IBS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등 내륙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 등으로 낮 동안 33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세가 더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직후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화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최소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다녀온 장성규 군. 햇볕에 그을린 탓인지 피부에 열기가 가시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간지럽기도 하고 빨개지면서 좀 피부도 일어나고 수포나 이런 것도 생기고 했었는데 장군의 병명은 일광화상.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돼 염증이 생긴 겁니다. 초반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더 심해지면 피부가 붓고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증 화상의 경우 열이 나고 오한이 느껴지는 등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광 화상은 햇볕에 노출된 이후 3시간에서 6시간의 잠복기가 있어 자칫 놓치기 십상입니다. 자외선 노출 직후에는 특별히 환자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온도를 초기에 좀 낮춰주면 염증 반응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색소 침착이 되는 것을 조금 예방을 할 수는 있는데 일광 화상의 증상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난 뒤 최고조에 이르고 그로부터 만 사흘이 지나야 완화됩니다. 빨리 낫기 위해서는 햇빛에 노출된 직후 즉시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이 좋고 조금이라도 따갑다면 알로에 겔을 발라 열감을 내려줘야 합니다. 특히 화상 부위에 된장이나 소주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은 증상을 더욱 악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3월의 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의제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철은 심각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입니다.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에다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외국발 미세먼지가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 방향이 캄차카반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오던 바람들이 만주 쪽으로 직접 내려오는 바람대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오염물질의 상태가 먼 거리로 희석되어 오는 게 짧은 거리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농도 상태에서 더욱이 미세먼지가 암 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시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을 정책 참여단에 설명했습니다. 참여단은 굴뚝공장 등 산업부문과
석탄 발전소, 경유 자동차 등 세 분야로 나눠 계절 관리제의 감축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이 가능한가 등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빨리 아주 고단위의 정책을 써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바로잡아서 이제 100년 대계를 만들어 기틀을 잡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1일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국민정책참여단 전원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호주에서는 지금 꿀벌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벌꿀 수확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양봉 농가는 예년과 달리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가뭄 피해를 입었던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 고원지대에 자리한 양봉 농가들은 요즘 유난히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들의 자양분인 꿀이 다 떨어져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설탕을 섞어 만든 먹이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들이 모두 죽어 벌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름 가뭄의 여파로 이곳은 물론 호주 전역에서 꿀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유칼립투스 나무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It's a nationwide problem. So I know that in South Australia their honey yield is down 70% and it would most likely be the case in Brisbane and throughout New South Wales. It's definitely a problem that's affecting all of Australia. 인근의 다른 양봉업자 역시 올해도 벌꿀 수확을 걱정합니다. 가버트 씨는 기후 변화가 따뜻한 겨울과 강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꿀 생산에 필요한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The last couple of years we just really haven't had any real major honey flows. The gum trees don't seem to be flowering as well as what they should.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수는 이상 고온과 농약 사용 증가에 따라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주 양봉업자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 호주의 음식 산업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관광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 로마는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을 안을 정도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은 여름 더위 속에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전염병 확산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시내의 한 쓰레기장. 쓰레기통에 더는 집어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물이 흘러넘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멧돼지들에겐 먹이 천국입니다. 쥐들도 진을 치고 삽니다. 요즘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로 부패와 악취가 심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칫 전염병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Il cattivo odore, la sporcizia, i topi, i gabbiani, c'è di tutto. 전염병 발생을 우려한 이탈리아 정부는 수거되지 않고 거리에 널려 있는 46,000톤의 쓰레기를 즉각 치우라고 로마시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Problema di collocazione dei rifiuti indifferenziati che ha provocato un surplus di circa 2.800 tonnellate alla settimana. 로마의 쓰레기 사태가 본격화한 건 지난 2013년. 당시 분리수거 없이 쓰레기를 처리한 사실이 유럽연합 EU에 적발돼 매립지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매년 170만 톤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한때 영원한 도시로 불리던 로마가 쓰레기 도시로 변질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지난달 IBS가 감시용 CCTV 설치 문제를 무마하려 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두 건 다 IBS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CTV 보도의 핵심은 실험실에 설치된 CCTV 때문에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기초과학연구원 IBS 감사부가 합의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YTN 보도 이후 IBS 감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지만 무마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자잘못을 가려 처분할 사안이며 IBS 감사부의 중재 자체가 무마 시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제보자도 사실상 무마 시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하고 원장하고 감사하고 세 명이 모아가지고 없애기로 했다니까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도건은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던 A씨가 갑자기 다른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면서 금품 지급 조사가 중단된 게 핵심입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IBS 상임감사가 수리과학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됐다며 A씨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원 관계자도 IBS 상임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수리원은 자체적으로 금품 지급 조사를 중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BS의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정과 전혀 별개인 금품 지급 조사까지 중지됐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도 A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사건과 금품 지급 사건은 서로 별개라서 금품 지급 조사까지 중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8월 말까지 감사를 마치고 관계자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카이스트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융합 기초학부를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융합 기초학부는 1학년 때 세부 전공을 결정한 뒤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기존 학위 이수 방식과 달리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공 분야를 구성하고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교과 과정에는 융합 기초 교과목 6개, 중점 분야별 전문 교과목군 8개, 인공지능 등이 포함되며 선택 과목은 물론 개인의 진로 설계 등도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김종득 융합기초학부 설립추진단장은 이를 통해 융합적인 연구 주제를 소화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지식창조형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 인원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애플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고용 창출 페이지를 개설하고 6월 30일 기준으로 한국 지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 수가 5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지난 1998년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디자이너, 제작 전문가, 리테일 직원 등 5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직원 증가율은 1,500%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가 32만 5천 명에 달하며 국내 협력업체 200여 곳과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일자리 창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에서 피폭 의심 작업자가 알려진 6명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원인 자료를 보면 방사선 피폭이 의심돼 검사를 받은 6명 외에 같은 작업에 투입된 사람이 1명 추가로 발견돼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말까지 검사 작업을 한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작업자 6명 가운데 작업 기간이 길었던 2명은 손가락 피부에서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해 염색체 이상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나머지 4명은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름휴가 성수기인 7말 8초는 지났지만 아직 날씨가 더워서 늦은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땐 시원한 물놀이만한 게 없죠. 하지만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119에서는 종로 소방서 김건희 소방관과 함께 물놀이 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